자,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책을 안 쓰셔가지고.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쓰잖아. 교수님, 이때까지 책 쓰신 거 다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예? 인정한다고. 이분들도 책 사다가 안 사니까 심심하잖아요. 책 쓰면 사주실 거예요? 진짜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써주세요. 윤석열과 경제에 대해서. 혈압만 올라갈 텐데. 자, 오늘은 뭘까요? 겸공에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끄집어낸 얘기를 공장장이 그냥 빨리 본질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처음에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트위터에 올렸더라고. 로렌스 서머스라고 클린턴 때 재무장관하고 미국의 3대 수재라고 할 정도로 가는 사람이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장 기초적인 실수 중에 하나를 저질렀다. 첫 문장이에요. 단기로 돈을 차입해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하는. 이게 은행 사업하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제예요. 단기로 자금 조달하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장기로 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돈이 안 돌 때는 기간 불일치 문제로 갚을 돈은 들어왔는데 회수되는 돈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교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이 사람이. 자, 이 문제는요, 미 국채 저주 문제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는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팍스에 나온 뉴스인데, 바로 리먼브러스 파산시킨 경영자가 여기 와서 경영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면 반복을 안 할 게 아닙니까? 이제 리먼브러스의 당시에 경영자가 여기 와서 경영자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파산의 이유는 다르다. 2008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반복을 안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파산시켰다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못한 거고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라 이거예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요. 예금이 한 1,328억 달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자산들 국채라든가 주택담보대출금 MBS들이 돼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자금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출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보다 많이 이제 인출이 들어오니까는 자기들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미 국채 자산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연준도 맨날 돈 찍어가지고 매입했던 게 미 국채하고 MBS라고요. 안전한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보유했던 거란 말이에요. 은행들이요. 근데 이게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국채가 주로 이제 이 자산이었는데 네. 돈을 한꺼번에 인출이 나갔어요. 이 국채 같은 자산을 팔아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네. 이게 생각만큼 안 팔리는 데다가 자기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한 났으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갚지를 못해가지고 자본이 잠식돼서 이제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더 인출하려고 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파산 선언했다. 미 국채의 문제예요. 네. 자, 근데 22개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20개나 된다, 미국에. 예. 근데 20개 더 돼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고 두 번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게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은행인데 얘네들이 빨간 박스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산 손실 생긴 규모들이야. 단위가 이제 100만 달러들이니까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한 19억 달러가 이제 손실이 생긴 거예요. 자산을 팔아보니까 자기들이 샀던 가격보다도 이만큼을 못 받은 거예요. 19억 달러치나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본 거야. 뭘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렇죠. 미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들고 있었는데 네.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19억 달러나 모자란 거예요? 네. 얼라이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보다 더 많이 손실 보는 데도 많어. 현재 폐쇄시킨 게 뉴욕에 있는 시그네처 뱅크라고 얘네들도 보면 손실액이 한 20억 달러. 얘네들이 한 20% 손실 본 건데 자산 매각 해보니까 마이너스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손실 본 애들인데 많이 난 애들은 63억 달러도 보이고 실리콘밸리 뱅크보다도 더 많이 손실 본 애들 많아요. 키 코퍼레이션은 63억 달러 가까이 되네. 예. 손실이 더 큰 은행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은행을 상대하는 거래자들은 불안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급한 불을 막 끄고 있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겠다고 지금 연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얘네들이 산 가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미 국채를 100원에 샀으면 예. 지금은 80원인데 예. 100원에 산 가격을 네.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야지만 이걸 막을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자산 가치 하락해서 생긴 거니까요. 이게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망할까봐 예. 지금 연준이 나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출 사태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이제 5천만 원까지 개인당 해주고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가요. 미국은 25만 달러까지거든요. 근데 25만 달러 이상 예금하는 데들이 많은 거야.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요. 회사 운영비용으로 예금을 했으니까 금액이 클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5만 달러 넘는데 이거를 못 찾게 되면 이제 파산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망하는 거지.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준에서 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은행 파산하게 되면은 그 은행은 그러니까 25만 달러까지만 해줄 수 없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네들은 무제한 해주고 왜 우리는 25만까지만 해주자. 이거 근본적으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지금 조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다 다급했네. 예. 다급했어. 그거 다급한 거죠. 퍼져 나갈까봐 그죠? 예. 다급하니까 이거 한 거야. 급한 불 이렇게 안 하면은 은행 인출들을 막 할 게 아닙니까? 연쇄적으로. 연쇄도산이 일어나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금과 이자 합해가지고 보호해준 게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험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어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자료를 낸 건데 지금 이제 미국 은행들이 비실현 손실이 한 6,200억 달러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은행들이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이 이제 발생한 게.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십니까? 혹시 좋은 거 해가지고. 이게 교수님 스스로도 생각하신 거죠? 좀 재미없나? 이게 뭐냐면 FDIC라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예요. 여기 이제 빨간색은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야. 요게 지금 최근인 거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그 금융위기 때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위기가 발생한 거야.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의 이런 미실현 손실이 안 생겼던 거예요. 22년 때를 보게 되면 쫙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2008년 1월 달부터 2010년 11월이니까는 금융위기 전후예요. 이때는 미국채, 단기국채 상징적인 게 3개월물인데 거의 제로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금리가 안 올랐잖아.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손실이 안 생긴 거죠.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근데 이게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금리 올리면서요. 금리 올린 이유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니까는 올린 거 아니에요. 미국이 전쟁 저질러서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은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쫙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폭락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터진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장기금리, 10년물, 만기. 이것도 금융위기 전후에는 거의 안 증가하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터졌던 그 시기거든요. 이때가 금융위기 때인데. 터졌는데 별로 안 올라가잖아. 수익률이요. 장기 10년물도요. 단기 채권도 안 떨어지고 장기 채권도 안 떨어진 거예요. 이 자산 손실은 안 생겼지. 이번에는 10년물도 보게 되면 쫙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10월 달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영국 사태 터지고 그때 터진 게 뭐냐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4%를 돌파하면서 터졌던 거거든요. 그때 연준이 개입을 했었어요. 개입을 해가지고 진정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진정되다가 2월 달에 4% 돌파를 했었어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거래가 안 된 거예요. 이 국채는 채권의 시장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대부분 채권들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행이 파산하니까는 예금 무제한 보호한다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자, 국채를 발행할 때 액면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 가격이요.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주식처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가격하고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100을 넘으면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시장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작년 1월달, 2월달 넘어가면서부터 100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그린박스를 해놓은 게 10월달 얘기입니다. 이게 10월달. 작년 10월달. 네, 작년 10월달이 저기 91.1까지 떨어지잖아요. 제일 밑으로까지 떨어지잖아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90만 원밖에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올라간 거야. 2월달에 보게 되면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저 10월달에 같은 경우 한 2조 달러가 넘었어. 1조 한 9천억 달러가 2월달에도 이게 꺾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손실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가운데 그 현금 인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100원에 산 거를 그렇죠. 90원에 파니까 네. 10원의 차익이 생기고 그걸 네. 메꿀 수가 없으니까 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한 10.3% 떨어진 거예요. 총수가 얘기했듯이 100원에 샀는데 90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생긴 거냐?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 지금 현재 31조 4천 달러까지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다 써가지고 돈이 6월 달이면 더 증액 안 해주게 되면은 연방정부 또 셧다운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또 이제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 한번 봐보세요. 97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연방정부가 새로 발행한 채권이. 근데 그 다음 10년,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10.7조니까 3배 정도가 같은 10년 사이에.
근데 그 다음에는 10조 9천억 달러가 5년 만에 증가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엄청 국채를 발행한 거죠. 근데 국채 가격이 금융위기 때도 하락 안 했던 게 하락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폭으로요. 일본도 근데 미국 국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큰일 났겠네. 그렇죠. 제일 높게 형성됐을 때가 20년 7월 달에 1조 8,088억 달러 정도가 했었는데 플러스였는데 이때는. 플러스로.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조 8,700 정반대로 된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3조 한 7천억 달러 되는 거예요. 3조 7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1조 6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고. 아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얘기한 게 한 6,200억 달러 미실현 손실이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만 떨어진 가치 차이만 하더라도 1조 한 9천억 달러 된다 이거예요. 아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행들만 얘기한 거고 은행들만 보장해주거든.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는요. 은행 말고도 많잖아요. 많은 금융회사들이 국채에다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6,200억 달러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넘겼어요? 빨리 끝내라고. 네. 눈치챘어요? 중간에 몇 개 빼먹으려고 했더니 또 그걸 또.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뚝뚝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그걸 다 봉합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연준이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공급해주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연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연준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골드만삭스 하게 되면 월가의 상징적인 하나의 금융회사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벌써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물 건너갔다.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엘 에리어는 채권 투자 펀드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연준 금리 인상 멈추면 안 된다. 금융 불안정은 그건 그거고 물가는 물가대로 금리를 잡아야 된다. 그거 안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빠진다.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파와 예. 이제 그만해라 다 죽겠다 이런 예. 파가 지금 나뉘고 있다.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수님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이해 못하겠네요 이거. 뉴스 이게 뭐야? 앞으로 이제 은행들은 무제한 다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안 해주게 되면 난리 나지. 그렇지. 실리콘밸리만 왜 전액 보상해줘? 근데 앞으로 은행들 파산할 때마다 안 해줄 수 있냐고요. 안 그러니까 해주면- 은행이 영업을 잘못해서 예. 파산한 건데 예. 뱅크런 일어나지 말라고 예금액을 다 보호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을 봤는데 이 손실에 터진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터질 때마다 다 보호해주게 되면 돈을 엄청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끝이 이게? 자료 한 10페이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게임이다. 교수님, 우리가 네.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닌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리죠.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 자산 규모에서 랭킹 6인가 되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게 우리한테 미칠 여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냉각시켜버리죠. 그럼 뭐 그 결과는 뭐. 자, 가겠습니다. 네, 즐거운 밤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